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276명, 카나가와 112명, 사이타마 30명, 치바 28명, 오사카 92명, 아이치 36명, 후쿠오카 24명이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4,04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4,75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3명, 오사카, 홋카이도, 이시카와 치바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1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3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7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7명으로 전체의 약 46%, 40대에서 50대는 총 95명으로 약 3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7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9명, 직장 내 감염이 19명, 시설 내 감염이 1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1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줄어든 23명, 입원 환자는 66명 감소한 118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44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79명이 되었습니다. 感染状況は最高レベルの赤色からオレンジ色へと1段階下がる3段階目となり、感染の再拡大に警戒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との総括コメントをいただきました。 도쿄의 감염 상황을 나타내는 경계 레벨이 2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9일 기준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148.6명으로 긴급사태 발령 시의 최대치인 4월에 167명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10일 도쿄에서는 27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클러스터가 발생한 시설에서 적극적인 PCR 검사가 실시되는 등 검사 수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일주일 만에 2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황인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数字的には重症者の数少し減ってはいますけれども、その辺の何でしょうかね、状況ちょっとお知らせいただければ。確かにですね、数自体は減ってきてい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どの病院においてもですね、患者さんがいなくな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労力においてはですね、一つも楽にはなっておりません。ですから医療提供体制は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ですね、負担が長期化している、そしてその疲労は確実に溜まってきていると。 이렇게 신규 감염자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제공 체제를 나타내는 경계 레벨은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를 10주 연속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3구 내에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에 요청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5일에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망치와 댄스에 비유한 감염 방지 체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今後感染が拡大した場合には再度営業時間の短縮要請であるとか都外への外出自粛の要請といったハンマーを用いて感染拡大を抑えていくこともあります。またマスクの着用、会食時のマナーといったような、ダンスの時もですね、これらのことを注意していただく。で都民の皆さんとともに新しい日常を、定着させていきたい。 이번 감염 상황의 경계 레벨이 낮아지면서 고투 트래블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제외되고 있는 도쿄를 다음 달 1일부터 추가하는 안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관광업계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 고투 트래블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코이케 지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에게 도쿄를 대상으로 추가할 때에는 할인 등 추가 지원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쿄를 추가할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총리를 가리는 포스터아베 레이스에 입후보한 새 후보는 10일도 지방에 가서 목소리를 듣거나 온라인으로 지방의원과 의견을 나누는 등 지방표 확보를 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를 방문하여 당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구의 약 50명의 주민과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防災省というのを訴えていますが、もう一回その原点に戻ってみたい。
海に希釈して放出するにしても、水蒸気にして大気中に放出するにしても、政府が責任を持つために何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申し上げなければいかん。 이시바 씨는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방지성을 창설하여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식과 경험을 전승 및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의 처분 방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도 소속 의원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찾아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すべて菅先生で頑張るってことで、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またお世話になります。一生懸命頑張りますから、よろしくどうぞ。もう少しでお願いします。どうもお疲れ様です。 스가 씨는 공무를 하며 의원회관과 사무실에서 미야기, 아이치, 오카야마, 오키나와 등 16개 지자체의 지방의원과 온라인에서 의견 교환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미야기현 쿠리하라시를 찾아 현지 농가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陛下がぜひね、安定してもらうようにお願い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ギリギリ、これを調整を行って、そしてどうなのか、それでもやはり難しいというんであれならば、さらなる政治の対応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 또한 마지막 지방 방문 일정으로는 후쿠시마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현의회 의원들에게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야당의 합류신당 대표에는 에다노 유키오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당명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되어 입헌민주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ここからが本当の戦いが始まる。国民のために戦う新しい立憲民主党、共に前へと進んで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합류신당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149명으로 구성됩니다. 15일 창당대회를 열고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야당 제1당으로서 임하게 됩니다. 에다노 신임 대표는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 총력을 결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시킬 결의이다라며 야권 간 선거협력 체제 구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를 통해서 은행 계좌의 예금이 부정하게 인출된 문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6건, 금액은 약 1,800만 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NTT 도코모는 10일 저녁에 문제가 드러난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마루야마 세이지 부사장이 부정이용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고객의 다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사죄합니다라며 사과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타인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도코모와 연계하는 은행 예금 고객으로 위장하고 도코모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 계좌에서 도코모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의 부정 인출을 하였으며 그중 60만 엔이 인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부사장은 NTT 도코모의 본인 확인이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이다라며 보안의 허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번 달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 은행과 협의하여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금융청에서 보고징후 명령이 내려져 NTT 도코모는 9월 17일까지 사실관계나 원인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민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행정개혁을 철저히 한 뒤 장기적으로는 소비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중 스가 씨는 소비세율 인상의 질문에 대해 인상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만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장래적인 것을 생각하며 행정개혁을 철저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을 해서 장래적으로는 소비세율을 지금의 10%에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이시바 씨와 키시다 씨는 소비세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정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직도 SNS에서도 소비세는 사회보장에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소비세 중 사회보장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명된 것은 20% 정도이다. 그리고 소비세가 10%로 올랐을 때 그 세입은 그대로 법인세 인하에 사용되었다. 요컨대 일부 대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서민들로부터 더 뜯어가는 것뿐이다. 이런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다음 총리 후보의 탑이라니 머리가 아프다. 왜 인구 감소인지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를 기르는 양육비와 학비 등 키울 수 있는 급여가 아니다. 미혼인데도 급여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그것을 더 올리면 지금 이상으로 지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감정을 모르겠지. 혈세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인가? 인구가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어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니까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소득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선 전혀 필요 없는 무능한 의원을 절반 줄이고 나서 말해라. 원래 10%로 올릴 때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약속을 반대로 늘려서 공약 위반을 한 사실을 잊고 있다. 졸음, 야유, 핸드폰 보면서 놀기, 답변도 못하는 무능한 장관. 마음대로 의회를 보이콧하는 땡땡이 치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 높은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빨리 필요 없는 의원을 줄여라. 평균 연봉은 지금보다 100만원가량 많고 물가는 지금보다 싸고 자가용 주택 구입은 당연, 연간금리는 5%, 소비세는 0%, 사회보장비는 지금보다 싸고 국립대 등록금은 지금의 10분의 1, 의료비 부담은 10%, 노인의료는 무료. 이것이 쇼와 말기의 일본입니다. 지난해 무리한 소비세 증세로 일본 경기는 큰 후퇴 국면을 맞았다. 더욱이 코로나 시국에서 각 산업의 충격적인 쇠퇴를 보고도 소비 증세 말을 꺼낼 생각을 전혀 모르겠다. 이 남자 역시 보좌 역으로 정치적 감각은 없어 보인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일본 전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모두 1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명 이상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속보치로 184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6명, 15.3%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남성은 60명 늘어 1199명, 여성은 186명 늘어 650명이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는 도쿄가 가장 많은 210명, 아이치 119명, 카나가와 109명 순이었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자살자의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는지의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자살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에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코로나 등으로 생활의 불안에 대해 주변이나 상담 창구를 통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노타로 방위상은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 10월 중에는 아마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다음 달에라도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코노 방위상은 9일 밤 미국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온라인 형태의 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We expect early general election, probably sometime in October or maybe in October. And then we're going to be ready for Tokyo Olympic Paralympic Games next year. So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very small window for general election. 이 중에서 코노 씨는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 다음 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고 10월 중에는 아마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감안하면 해산 총선거의 시기는 한정된다라며 다음 달에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사회자로부터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의 1cm라도 지키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 날 방송되는 NHK 홍백가 합전이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NHK의 마에다 회장은 정례회견에서 금년 홍백가 합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NHK홀에 관객을 들이지 않은 채 생방송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자 및 스텝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미를 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무관중으로 인해 발생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연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 81.4%를 기록했던 홍백가 합전은 1951년부터 시작된 일본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 70년 역사상 무관중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저TV였습니다.